자, 그러면 이번에는 링크드 해시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면서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만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서드가 해시셋에서 보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결과만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패키지체로 카피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02번이라고 하는 패키지, EX03번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자, 이름만 링크드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앞에 링크드라고 하는 것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메소드 뱃속에 있는 내용들만 링크드라고 하는 놈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드 해시셋. 자, 여기 생성자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다 링크드 해시셋이라고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참조 변수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링크드 set1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제 hset1이라고 하는 것을 다 linked set1이라고 하는 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꿀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 linked 해시셋은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linked 해시셋2로 바꿀게요. 자, linked 해시셋2로 바꿀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다 그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는 1이었으니까 1으로 바꿀 거고요. 자, 전체 뭐 찾아 바꾸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어디다 집어넣는지 그냥 그 부분만 그냥 확인하면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3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링크드 셋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결과가 나온 것들을 잘 보시면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시셋에서 나왔던 결과죠. 아까 그 했던 거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그럼 결과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드 해시셋과 그냥 해시셋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죠?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 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는 안 들어가겠죠. 어차피 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나 입력 순서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얘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드 해시셋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 순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놓고 가,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 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나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가, 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중복됐으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나, 다, 가의 순서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링크드 셋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입력 순서랑 출력 순서가 동일하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메서드 사용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첫 번째 가, 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나, 다, 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해시셋이랑 결과의 순서가 다른 겁니다. 자, 나머지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무브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지워졌어요? 나가 지워졌으니까 다가가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가의 순서가 나와야 되겠죠.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클리어는 똑같이 없어질 거고요. 이제 empty는 여전히 true가 나올 거고요. 자, contains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다의 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가나다로 집어넣었던 나가다로 집어넣었던 뭐랑 상관없이 contains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지만 판단하는 거니까 결과는 동일할 거고요. 얘네들은. 자, 여기서 지금 사이즈가 3개가 나오죠. 가나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가나다의 순으로 집어넣어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가나다를 저장하고 있겠네요. 그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낼 때도 얘도 어떤 순서로 나온다고요? 가, 나, 다의 순서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가다, 다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다가 나왔고요. 클리어 시킨 다음에 얘 true로 나오는 건 전혀 변화감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contains도 결과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이 3인 거고요. 자, 여기 이때 가나다의 순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가나다의 결과로 나왔죠. 아까랑 결과가 다릅니다. 아까는 결과가 좀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제 밑에 3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브젝트로 이 셋이라고 하는 링크드 셋을 어레이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레이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순서적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레이로 바꿀 때도 순서에 따라서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가다나가 아니라 가나다의 순서로 동일하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나다의 순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왜 그런 건지. 결국에는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과 링크드 해시셋의 차이점은 순서다. 입력 순서대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링크드 해시셋이에요. 자, 이제 링크드 해시셋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트리셋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은 새로운 클래스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새로운 패키지, 서브 패키지 EX04번으로 시작할 거고요. 트리셋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 메서드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리셋 메서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할 거라서요. 일단 첫 번째 메서드로 트리셋 메서드 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트리셋에서도 여기 링크드 해시셋처럼 이런 메서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바꿔줘요? 여기에 있는 생성자 바꿔주고 참조변수 정도 바꿔주면 동일하게 동작할 겁니다. 자, 어차피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서요. 여기서 트리셋 메서드 1에서는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트리셋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정의된 메서드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irst니, last니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알아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트리셋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하는, 다시 말해서 숫자를 저장하고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트리셋. 자, 꺾인 가로는 생략할 거고요. 뒤에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리셋은 하나를 이렇게 땅 하고 만들었어요. 자, 이제 포문을 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텐데,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int 하고 나서 데이터를 25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데이터를 거꾸로 집어넣을 겁니다. i부터 시작해가지고, i는 5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i는 0보다 클 때까지 i 마이너스는 2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간다는 소리일까요? i가 50, 48, 46, 44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2씩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 0보다 클 때까지 동작할 테니까 마지막은 2가 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자, 요 사이에다가 저 트리셋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셋.add 하고 나서 i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트리셋이라고 하는 놈한테는 25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 25개의 데이터가 집어 들어갈 때는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 자, sys out 하고 나서 system.out.print line 그리고 나서 트리셋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toString이라고 이렇게 써줘야지 공식적인 표현인 거고, toString은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링크드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순서로 출력하는 거죠.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력하는 거예요? 입력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무조건 오름차 순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바로 트리셋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50, 48, 46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 줬다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결과가 다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름차 순으로 크기대로 딱 정렬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여기에 2, 4,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5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트리셋에서 추가된 메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first라고 하는 메서드는 가장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자, system.out.print line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 안에 first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서요. 메서드만 그대로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몇 개를 일단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은 다시 줄을 좀 맞춰 놓고요. 자, 2번입니다. 두 번째는 la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lower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lower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엘리먼트가 들어가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higher가 되는 거고요. lower의 반대니까 higher가 될 거고요. 이거는 유사하게 floor라고 하는 것과 ceiling도 있었었죠. 그래서 floor, 자, ceiling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은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그러면 여기에 다 엘리먼트를 지금 다 매개 변수로 갖는 거죠. 6개는. 자,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last고, 두 번째는, 여기 lower 추가를 할 거고요. 얘는 higher를 추가할 거고요. higher.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로어고, 값은 조금 이따 집어넣을게요. 플로어고, 그 다음에 얘는 슬링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건데요. 나머지 4개, 로어부터 시작해서 슬링까지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6을 갖도록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6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25도 집어넣을 거고요. 26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26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도 집어넣을 거고요. 하나 카피해서 26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각각의 값이 무엇이 나올지. 일단 first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물론 비록 5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집어넣었지만 트리셋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오름차순을 정리하기 때문에 first니까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렇죠? last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왜? 50이 나오겠죠. 자, 이제 로어인데요. 로어라고 하는 것과 하이어라고 하는 것은 같거나 작은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26이라고 하는 값이 있지만 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작은 바로 옆에 있는 값 뭐가 되죠? 24죠. 마찬가지로 하이어라고 하는 것도 26과 같거나 큰 게 아니라 26보다 큰 바로 옆에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수니까 28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요, 같거나 작고 같거나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슬링과 플로우라고 하는 거 할 때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니까 말 그대로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슬링이라고 하는 건 천장이니까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값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보다 같거나 작은 거, 25는 없으니까 당연히 24의 결과를 가질 거고요. 26 같은 경우에는 26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26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슬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보다 큰 거는 당연히 뭐죠? 26이 있겠죠? 25는 없으니까. 자, 26보다 같거나 큰 건 당연히 결과가 뭘까요? 26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메서드입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부터 시작을 해서 50, 24, 28, 24, 26이 3번 나란히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푼 대로 나온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first부터 시작해갖고 슬링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실제로 데이터를 꺼내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그냥 쳐다만 보는 겁니다. 읽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데이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꺼내는 메서드가 바로 poll first 또는 poll last라고 하는 겁니다. 자, first는 first인데 그 앞에 pol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꺼내겠다는 소리죠. 자, int tree set size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ee set 얘는 실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변하겠죠. 그죠? 자, sysout 하고 나서요. 트리셋 사이즈를 잠깐 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리셋 사이즈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앞에서는 데이터를 읽기만 했으니까 집어넣고 여전히 25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25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화면 한 줄만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요, for문을 하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을 돌리면서요,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 사이즈까지, tree set 사이즈까지, tree set 사이즈까지 i 플러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트리셋의 개수를 한 바퀴씩 삑 돌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sysout 하고요, 여기에다가 tree set poll first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실제로 꺼낸 데이터들을 옆으로 쭉 나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띄어쓰기만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print line 대신에 print를 쓰겠습니다. 옆으로 쭉 나열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거 데이터 꺼내면 poll first니까 첫 번째 거 꺼낸 거죠. 꺼내니까 2 꺼내질 거고요. 4 꺼내질 거고요. 하나씩 쭉 꺼내지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꺼내져요? 50까지 꺼내지겠죠. 자, 일단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터 50까지 쭉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폴 퍼스트라고 하는 거, 폴이 붙으면 결국에는 그냥 앞에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를 꺼내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개수 구해보면 되겠죠. 자, 데이터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옆으로 쭉 나열이 됐으니까 한 줄 띄운 상태에서 한번 사이즈를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 출력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정말 다 모든 데이터를 꺼냈으면 0이 나오겠네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이즈를 출력을 했네요. 지금 현재 트리셋의 사이즈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거는 변수로 받아놓은 거죠. 트리셋.size. 자,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트리셋이라고 하는 이 셋 객체의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더니 그 객체가 얼마가 나와요? 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게 폴 퍼스트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0이 꽉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를 꺼낼 게 없죠. 데이터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위로 올라가서요. 아까 데이터를 넣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밑에다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 라스트라고 하는 놈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8번. 자, 데이터를 꺼내는 거니까요. 폴 라스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폴 라스트니까 여기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를 그대로 50개를 또 집어넣었어요. 역시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숫자가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대로. 하지만 트리셋이니까 데이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쭉 정렬돼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똑같이 위에서 했던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셋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25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썼던 것처럼 폴 퍼스트 했던 거 대신에 그대로 폴 라스트라고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데이터를 어떻게 꺼내요? 뒤에서부터 꺼내는 거죠. 그럼 원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폴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2, 4, 6, 8부터 시작했고 50까지 꺼냈겠지만 이번엔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폴 라스트 뒤에서부터 꺼내니까 꺼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부터 나오겠죠. 50부터 시작을 해서 48, 46 하다가 2까지 나오겠네요. 이해가 가셨죠? 그럼 다 꺼냈으면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0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폴 퍼스트랑 폴 라스트까지 한번 짜봤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에 거, 폴 퍼스트 꺼낼 때는 2, 4, 6, 8, 10 이렇게 앞에서부터 꺼내질 거고요. 폴 라스트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가 꺼내질 겁니다. 이러다가 다 꺼내고 나면 사이즈는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자, 여기 앞에 부분만 좀 쓸게요. 얘는 폴 라스트는 뒤에서부터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점점점 2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아까 폴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만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결과는 점점점 50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된 추가된 메소드들 중에서 일단 현재까지 8개의 메소드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어서요, 부분 집합 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은 헤드셋이거나 테일셋이거나 서브셋,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앞에 부분을 부분 집합으로 만드는 거고, 테일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뒤에 걸 만드는 거고요.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브셋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헤드셋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 부분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죠. 자, 여기다 엘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리언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불리언 타입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언 타입이 없는 거, 그냥 여기 엘리먼트만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sorted set이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리턴하는 타입이. 하나는 sorted 타입, 하나는 navigable 타입. 그러니까 navigable set과 sorted set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불리언이 없으면 sorted set, 불리언이 있으면 navigable set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거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자, 그럼 10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리언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리언이라고 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요 값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더 추가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값의 범위를 나타낼 때 여기 시작값이 있고 끝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쓸게요. 이게 시작값이고 이게 끝값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값은 디폴트가 포함이고요. 끝값은 디폴트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헤드셋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의 정렬된 데이터가 있을 때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이니까 뭘 정의한 거예요? 어디까지만 정의한 거죠. 그럼 디폴트가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자, 그럼 여기 있는 디폴트는 포함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불리언이 false in cas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걸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리턴하는 타입이 약간 다른데 여기처럼 불리언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sorted set이고요. 이렇게
불리언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비거블 셋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리턴한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테일 셋이나 서브 셋이 마찬가지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에서부터 쭉 풀어왔던 트리셋이 지금 데이터를 다 뺐죠. 폴 라스트 가지고. 그러니까 또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일단 데이터를 넣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자, 넣어놓은 상태에서 헤드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무슨 소리냐면 트리셋 하고 나서요. headset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20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2, 4, 6, 8 트리셋에다가 데이터를 쭉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할까요? 자, 지금 데이터를 다시 처음 집어넣었으니까 이 데이터들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2, 4, 6, 8, 10 해서 50까지. 자, 그 상태에서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을 넘겨주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20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이 앞쪽에 있는 헤드 부분을 가지고 서브셋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20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었죠. 어디까지니까 디폴트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불리언 값이 없는 경우에는 또 sorted set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는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을 갖겠죠. 지금 인티저라고 하는 셋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sorted se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sset이라고 그냥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sset이라고 하는 놈을 출력하면 되겠죠. toString이라고 하는 거 생략은 가능하지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의 의미는 뭐예요? 20보다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20보다 작은 앞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브셋을 만들어라. 부분 집합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2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 나오겠네요.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앞에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카피를 할 텐데, 이번에는 nset이라고 하는 거, 내비거블 셋이라고 하는 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걸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트리셋에다가 헤드셋을 쓸 건데 오른쪽 코드를 먼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true false라고 하는 것 중에서 true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불리언 값을 집어넣죠. 불리언 값을 집어넣으면 리턴 타입은 뭐라고 된다고요? 공식적인 건 내비거블 셋이라고 됩니다. 자, sorted set이라고 하는 것이 내비거블 셋의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sorted set이라고 그냥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그냥 내비거블 셋으로 놓겠습니다. 자, 참조 변수 이름은 nset이라고 그냥 정확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true라고 하는 값을 가지도록 했으니까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네, nset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아까는 18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였었죠. 20이 포함이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true를 집어넣었으니까 20이 포함되겠네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당연히 여기 20까지 나오는 게 예상되는 결과일 겁니다. 따라오시고 있는 것이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뭐예요? 요거 하나죠. 20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내비거블 set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false를 한번 해볼까요? 동일한 코드를 갖다 놓고요. 내비거블 셋, nset이라고 하는 놈을 한 줄 더 놓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위에다 정의를 했었으니까 선언부는 삭제를 하고 여기를 false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한번 실행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20이라고 하는 건 삭제가 된 채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false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위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타입이죠. 동일한 경우죠. 20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거가 디폴트라서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여기는 false를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결과는 false라고 직접 지정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테일셋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일셋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반대죠.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서브셋으로 부분 집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요. 이만큼 카피해서 자, 그러면 넘버링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11번이 되겠고요. 1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일셋이라고 하는 걸로만 바꿔주겠습니다. 헤드셋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테일셋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위에서 내비거블 셋과 소티드 셋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S셋과 N셋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참조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데이터는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이렇게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번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또 참조 변수 만들지 않고 위에서 만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테일셋에 20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0 여기 테일셋으로 다 바꿔야겠죠. 자, 테일셋.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지워야겠네요.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일단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0보다 같거나 큰 거죠. 왜냐하면 테일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테일 뒷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 뒷부분의 시작점이 바로 요거죠. 그러면 시작점은 포함하는 게 같거나 크다가 디폴트라고 했으니까 20은 포함하면서 끝에까지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2, 24. 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50까지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테일셋인데요. 테일셋인데 여기 true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테일셋인데 여기는 false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디폴트가 뭐라고요? 테일셋에 여기서는 포함이죠. 이건 시작값이니까. 포함이니까 결국엔 위에 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얘는 false. 요 20은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22부터가 나오겠네요. 자, 이해가 가셨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얘는 2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나왔고요. 얘는 22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동일하게 나왔고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집합의 셋을 만드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것의 이름은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헤드셋은 앞쪽에 있고 테일셋은 뒤에 거,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서브셋입니다. 서브셋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부분집합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서브셋으로 바꾸겠습니다. 서브셋. 자, 근데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거와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중간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을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작값은 뭐고, 컴마, 끝값은 뭐고, 이렇게 다 정의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는 불리언이 지정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을 다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불리언이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값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값 집어넣고 그것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형태로 받는 것이 두 번째 서브셋입니다. 리턴 타입은 똑같이 불리언에 따라서 존재 의무에 따라서 sorted set 또는 navigable set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시작값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끝값과 시작값을 다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부터 20까지라고 일단 첫 번째로 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쓸게요. 10이고 true. 두 번째 거 20일 때는 false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false. 여기 스펠링 틀렸네요. true. 자, 이번엔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10 false. 자, 20일 때는 true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10부터 20까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10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값이니까 포함되는 게 디폴트죠. 그럼 10, 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어디까지? 20까지인가요? 18까지인가요? 자, 끝값은 포함되지 않는 게 디폴트라고 했으니까 18이라고 하는 값으로 끝날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똑같이 10부터 20까지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true와 false 가지고 처음 값은 포함시켜라, 두 번째 값은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쓰여놨는데 결국엔 이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값인 10은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1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2, 14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끝값은 포함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나와요? 20까지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풀어본 예제처럼 첫 번째는 10부터 여기 볼게요. 올려서
10부터 18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10부터 18까지 나왔고요. 세 번째는 12부터 20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넘버링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13번, 여기는 1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트리셋의 마지막 메서드예요. 자, 디센딩 셋인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내비거블 셋이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을 해요. 여기만큼 카피할게요. 자, 여기서 그 디센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림 차순의 의미인데 실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내림 차순이라는 의미가 내림 차순이라는 의미지만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었죠. 현재의 정렬된 데이터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렬되는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출력되는 정렬된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트리셋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요, 디센딩 셋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ee_set.descending set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센딩 셋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타입을 리턴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비거블 셋이라고 하는 놈으로 리턴 타입을 가지죠. 자, 내비거블 셋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고 여기 인티저라고 하는 건 트리셋 자체가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인티저 셋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디센딩 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로 바꿔라? 내림차순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현재는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됐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descending set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descending set이라고 하는 것은 내림차순으로 바꿨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됐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descending set을 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descending set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descending set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요거는 내림차순인데 그 내림차순을 다시 descending set을 호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descending set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키게 되면요. 다시 어떤 걸로 바뀌었어요? 오름차순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센딩 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디센딩의 의미가 내림차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디센딩 셋이 내림차순으로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현재의 그 오름, 내림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정렬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정렬 순서를 바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다시 오름차순으로 되는 거고요. 얘는 내림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요 예제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리셋에서 사용되는, 트리셋에서 추가된 메서드를 15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이건 트리셋 뱃속에 있는 메서드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셋으로 선언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성에 따라서 제가 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또 저장이 가능하죠. 지금 이건 임포트 안에서 그런 거고요. 임포트 해볼게요. 이렇게 셋으로 저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셋으로 저장하는 순간에 이러한 메서드들은 다 못 쓰는 거니까 오류가 나겠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이 트리셋에서 추가된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트리셋으로 선언한 다음에 이런 메서드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